예, 이번 시간에는요, 제7회 모의고사 문제, 부동산 공법을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제7회 모의고사 문제, 이 부동산 공법은요, 시험에 다 나올 만한 문제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갖다가요, 잘 분석해서 혹시나 틀린 것이 있으면요, 기본서를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저희 4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번 문제가요, 이제 공청회에 대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요 41번 문제부터예요. 저희 공청회가 나오는데요. 공청회는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시험에 꼭 공청회가 출제가 됐는데, 공청회는 우리 시험 범위에 총 5번 나옵니다. 전체가 총 5번 나오는데 그 5가지를 갖다가 지금 묶어서 종합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41번 문제예요. 자, 틀린 거 찾기 한번 보시면은요.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장 군수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맞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첫 번째 공청회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2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가 나왔는데요.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다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요때는 공청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때는 공청회가 안 나오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랬을 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 군수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입니다.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 요때는 이제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정비할 때는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4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틀렸죠. 10만이 아니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죠. 10만이 아니라 100만입니다.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됐네요. 자, 5번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구역 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바로 농지이용계획이죠. 농지법에서 농지이용계획을 요것을 수립할 때 이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총 5번 나오는데 그 5번이 다 요 5개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2번. 자, 국토계획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죠. 1번 도시군 계획. 6개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고요.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에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이 있었죠. 1번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 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렇죠? 예. 3번 질문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 나왔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 3가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4번은 옳은 지문. 자, 5번이 틀렸네요. 기반시설은 이러면 안 되죠. 요것이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뜻.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시설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앞뒤를 바꿔놨으니까 5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43번.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요, 공법 문제 1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기분 좋게 맞추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 조금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자, 틀린 거 찾기인데요. 1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도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구군 읍면 단위, 읍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4번. 자, 우리 4번 하고요. 4번하고 5번 지문. 이거 이번에 올해 신설된 주문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최근에 신설된 주문 요 2개 있으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요.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3년마다가 아닙니다. 이거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4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1번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이 만자 때문에 뭔가 일이 생기겠네요. 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고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고요. 이때 포함되는 그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1번 틀려 있네요. 2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이거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때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죠. 예. 시장 군수와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틀렸고요. 자,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9만 명이니까요. 10만 이하죠. 그래서 3번은 옳은 겁니다. 예전 시험에서는 이제 7만 나온 적도 있고요. 10만 이하니까 다 맞습니다.
자,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로지 6명 시장 군수만이 수립하고요. 절대 안 되는 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요 두 명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데요. 요 가지고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국가 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X.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도지사,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도지사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X예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특별자치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 틀렸죠. 우리 수립권자 중에서 계급이 높은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요 수립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10년 전에는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국토부 장관 승인을 10년 전에는 받아야 됐는데 10년 전에 이게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4문제나 틀리게 나왔어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 X죠. 요거 4번이나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45번 문제를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 했다. 그럼 5년 사이에 바뀔 게 없기 때문에요. 생략할 수 있고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입안할 때 주상공이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토지 적성 평가를 거쳐서 주상공이 됐거든요. 또 할 필요 없죠? 생략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이거는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토지 적성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다른 절차를 거쳐서 요것과 유사한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따로 국토계획법에서 토지 적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 토지 적성 평가를 다 해서 됐거든요. 또 할 필요 없죠? 예, 생략할 수 있다. 정답은 4개 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46번 문제는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고맙다고 감사의 뜻으로 용적률을요. 해당 용적률의 200%의 프로 이하 범위 안에서 대지 면적 제공 비율에 따라 시군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요건 이런 겁니다. 자, 어느 지역에 요 갑이라는 분이요. 자신 소유의 대지를 갖고 있는데 이 대지를 뚝 잘라서요. 이것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거예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다. 예를 들면은요. 뭐 공용주차장 부지로 제공했다. 그러면 원래 요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따르면 요 정도 높이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감사의 뜻으로 요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2배는 200%죠. 200% 이하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배니까요. 이만큼이죠. 이만큼을 더 짓게 해주겠다. 예를 들면 10층밖에 못 지을 거 한 20층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기부채납이라는 거죠. 바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적용되냐 그러면 땅값이 비싼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자, 땅값 비싼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상업지역 땅값 비싸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는 재건축 구역이죠.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 이 땅값이 다 비싼 곳이죠. 땅값 비싼 곳에서요. 본래 이만큼 용적률 줄 수 있는데 땅을 거저 뺏고 본래 줄 걸 주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갑한테는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본래 저만큼 다 지어도 되는데 용적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려 놓고 땅을 거저 뺏어가고 본래 줄 걸 주는 그런 규정인데요. 이거는 알아두실 필요 있죠. 그래서 상업지역 4군데하고 재개발 사업구역하고 재건축 사업구역이니까 택지개발지구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46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47번 문제. 자,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대상 지역으로 해서요.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이것을 성장 관리 방안이라 그럽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우리 성장 관리 방안은요. 우리가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지역 중에서 요 3개 중에서 우리가 시가화 용도 지역에서는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가화 용도인 지역은 이미 성장이 다 끝났거든요. 이미 성장했는데 뭐 성장 관리 방안을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가화 용도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죠.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예. 주거, 상업, 공업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48번 문제인데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자, 옳은 거 찾기는 틀린 거 4개 찾기예요.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거죠. 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요. 1개월 전이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1개월 내에 하는 거죠. 사후 신고. 그래서 1개월 전이 아니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개월 이내입니다. 다 끝나고 나서 1개월 이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토지를 성토하는 행위는 당연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성토는 토지 형질 변경에 속하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행위 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산림에서 임도 설치나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각각 산림자원법하고요. 사방사업법에 따라서 인허가 받고 하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받는 게 아닙니다. 5번, 자,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렇죠? 2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예. 그 다음 우리 49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요. 자, 49번 문제가 나옵니다. 49번 문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틀린 거 찾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5번에 있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예, 2번하고 4번 있었죠. 2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였죠. 예. 그래서 2번 옳은 것이고, 3번 택지개발지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죠.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예, 맞아요.
참고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해에는요, 시험에서 택지개발지구가 꼭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죠. 3기 신도시가 다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해는 시험 지문에 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지문이 꼭 나왔어요. 자, 4번 대지조성사업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5번 정비구역의 경우, 자, 정비구역도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니까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는 없다? 틀렸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50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1번 6명 시장 군수만이 시행할 수 있다. 우리 6명 시장 군수만이 시행할 수 있다. 이러면은요, 시행자를 틀리죠. 그래서 6명 시장 군수가 원칙이지만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될 수 있고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도 시행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됐을 때는요,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 범위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네요. 예. 그 다음에 3번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는 변경에 포함되고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죠. 인가 받은 거 변경은 원칙적으로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4번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토지 등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치법 규정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치법에서 사업 인정은요, 이때 사업은 공익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 일반법인 공치법은요, 국민들의 재산권을 수용한다. 그럴 때는 공익 사업일 때만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치법상 사업을 할 때 수용을 하고 싶은, 수용권을 취득하고 싶은 사업 시행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이라고 국토부 장관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사업인정이라고 그러고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수용권을 취득하지만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실시계획 고시 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만 있으면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특례죠. 예.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아니죠. 공사 완료 보고하면요, 보고를 하면 그때 이제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5번처럼 쓰면 틀리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가 나왔어요. 자, 옳은 거 찾기. 예. 자,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민표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죠. 거민표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일단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보시면요, 경계는 도로 하천, 특색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한답니다. 2번이 일단 옳은 걸로 정답이고요. 자, 3번 시장 군수는 녹지 지역에서, 이거 아니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자, 개발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땅이 없는 곳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건물을 조그맣게 짓게 만드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서. 건물이 작아지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반시설 부족이 해결되는 거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죠. 자, 4번 지정 기준, 관리 방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5번 검표율의 강화 범위가 아니죠. 법에는 검표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할 수가 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50%란 말이 나오면 대통령령에서는 검표율의 강화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요. 용적률만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5번 용적률입니다. 검표율이 아니라. 51번에 2번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2번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틀린 거 찾기. 1번 부담구역은요. 최소 10만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되고요. 2번 현금 등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 중요하죠.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을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은요. 이제 이거는 실효죠.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국토계획법 문제 같이 한번 또 보셨고요. 자, 우리 53번 문제부터가 도시개발법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기. 1번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의무자로 시행자로 지정한다죠. 자,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2번 지문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3번 재결 신청은요. 공시법의 규정에 불과하고 재결 신청 공시법은 1년 내 하라고 돼 있죠. 여기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면 되고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에 상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5번은 뭡니까? 이주대책이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누가 수립 시행하는가?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예요.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4번에 이제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인데요. 자, 우리 공업지역에는요,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해야 되고요. 2번, 공청회 개최할 때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그 다음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가 있는데요. 3번 지문, 예전에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4번 틀려서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5번 자, 서류를 송부받은 시군구청장은 일반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55번은 지정 해제가 나왔어요. 자, 지정 해제. 해제는 소구표가 있죠? 1번 3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정이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2번 해제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용도 지역 등으로 환원되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단 목적 사업이 달성이 돼서 해제가 될 때는 용도 지역 환원이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폐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번이 바로 목적 사업 달성으로 인해서 해제가 의제되는 경우이죠. 수용 방식일 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번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빼먹었죠. 우리 시험에서 매년 한 문제 이상은요, 다음 날을 가지고 틀리게 내고 있어요.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번이 틀려 있네요. 5번 해제 의제됐을 때요, 지정권자는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56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나옵니다. 자, 옳은 거 찾기. 자, 1번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을 제한할 때는 자기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죠?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시도지사가 아니죠. 2번 지정을 제한할 때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앞에 주어에 나오는 토지 소유자는 우리 흔히 시행사 같은 민간 시행자를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토지 소유자는 단순한 땅 주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제한자와 협의해서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권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모든 시행자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요거 틀렸죠.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요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될 수가 있지만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이죠.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자, 국가나 지자체는 왜 지정을 제한할 수 없을까요? 국가나 지자체는 자기가 지정하면 되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조합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조합은 아직 태어난 적이 없어요.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죠. 조합은 제한을 못합니다. 5번 지정을 제한받은 자는 수용 여부를요, 1개월 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번에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환지 계획인가 신청하고자 하거나 행정청이 시행자 환지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라. 완벽한 절차로 옳은 거네요. 1번. 자, 2번. 자,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증가해서 환지 정할 수 있고, 면적이 너무 작을 때는요, 이때는 감소해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자, 면적이 넓은 토지는 감소해서 감안지도 할 수 있다. 2번 옳은 거네요. 2번은 정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예. 앞문장은 옳은 건데 뒷문장이 틀려서 결국 2번 틀린 거고요. 3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당해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협의가 아니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경우에 심의 거친 본다 이런 말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평가 먼저 하고 심의를 나중에 하는 거죠. 5번 자,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입체 환지할 수 있다죠. 신청을 받아서 해야 돼요. 건축물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죠. 예. 자, 이제 58
8번 문제 보시면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 종전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요.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 환지로 이전하지 않죠. 단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요. 이것은 이전하죠. 그때는 소멸하죠. 그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이전하지 않고요. 이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소멸하는 날은 항상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고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청산금을 분할교부, 분할징수할 수도 있죠. 4번 옳은 거.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가 내기 돼봐야 청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환지가 내기 되는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 청산금의 확정 시기도 동일한 시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도시개발법까지 같이 풀어보셨습니다.